흐르는 전류.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했다. 13살 때부터 좋아하는 교향곡의 레코드판을 수집했다. 나는 고전 음악을 좋아했지만 어머니는 주로 Believe Me, If All Those Enduring 그대들이 젊고 사랑스러운 이들이라면 나를 믿어요 라는 아일랜드 민요나 금발 속의 은빛 머리와 같은 감미로운 옛날 노래를 좋아했다. 또 어머니는 오페라 아리아도 좋아했는데 특히 이탈리아 출신 소프라노 아멜리타 갈리쿠르치의 열렬한 팬이었다. 우리 집에는 축음기통 옆에 손으로 돌려서 동력을 일으키는 손잡이가 달린 축음기가 있었다. 축음기의 음관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신형이었다. 나는 전자제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기 모터를 레코드 회전판에 연결하면 축음기를 돌릴 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자석과 선을 연결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를 배웠다. 그리고 축음기에 픽업이 작동하도록 설치했다. 큰 전자제품 가게에서는 레코드 회전판을 돌릴 수 있는 모터도 팔았다. 나는 모터와 픽업을 위한 축음기 음관과 진공관이 달린 확성기와 스피커를 샀다. 축음기에서 손으로 돌리는 동력기를 떼어내고 모터와 다른 부품들을 맞추어 다시 조립했다. 그렇게 해서 전기로 작동하는 축음기를 집에 설치했다. 비록 오늘날의 최신 오디오 기기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당시에 손잡이가 달린 구형 축음기와 비교하면 내가 만든 전기 모터 축음기 소리는 마치 콘서트홀에서 교향곡을 듣는 것처럼 황홀했다. 나는 작동 준비를 끝내고 어머니에게 새 축음기를 보여줬다. 기계의 부품을 다 보여주고 말했다. 엄마, 이제 축음기를 들을 때 손잡이를 돌리지 않아도 돼요. 나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레코드판을 올려놓고 작동시키면서 말했다. 이 조그만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돼요. 소리가 나자 어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음량이 이전 기계보다 훨씬 풍부해서 이제는 부엌이나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몇 주 동안 어머니는 새 기계에 빠져서 하루 종일 축음기를 틀어놓고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머니의 친구가 저녁 식사를 하러 왔다. 그는 큰 종이상자 회사 사장인 카터 씨였다. 큰 종이상자 회사 사장인 카터 씨였다. 어머니가 카터 씨 회사의 과자 상자를 구입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곧 친한 친구가 되었다. 카터 씨는 가끔 저녁을 먹으러 와서 거실에서 음악을 듣곤 했다. 그도 나처럼 고전 음악을 좋아했고 내게도 잘해주었다. 그는 모든 일에 관심이 많았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윌터, 보여줄 게 있어요. 아마 보면 놀랄 거예요. 어머니는 축음기가 있는 쪽으로 가더니 스위치를 눌러서 축음기를 켰다. 어머니는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이 소리를 들어봐요. 진짜 교향악을 듣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내 이름을 언급하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씀하셨다. 폴이 이걸 만들었어요. 음악이 흘러나오자 카터 씨는 일어나 축음기를 살펴보았다. 그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말 훌륭해요. 소리가 아주 좋아요. 그는 자세히 살피면서 말했다.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오겠니? 애가 대답했다. 진공관으로 된 확성기와 전자자석 스피커를 사용했어요. 카터 씨가 다시 물었다. 소리가 어떻게 확성기로 전달되지? 다른 전자자석 동력기를 사용했어요. 내가 자세히 설명했다. 딱딱한 고무막대 주위에 작은 코일을 여러 번 감았어요. 고무막대 한쪽 끝에 바늘지지대가 꺽쇠처럼 꺾이면서 연결되게 하고 고무막대의 다른 끝에선 두 개의 자석 사이에서 꺾이도록 연결했지요. 바늘이 레코드판 위에서 움직일 때 코일이 함께 움직이면서 자석을 통해 발생한 전류가 확성기로 흘러 작동되게 했어요. 카터 씨는 감탄하며 말했다. 폴, 너 정말 똑똑하구나. 너 혼자 이것을 고안한 거니? 어머니는 전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내가 대답했다. 픽업은 제가 만들었어요. 확성기, 스피커, 전기모터 등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사서 조립했고요. 어머니는 전기모터라는 말에 깜짝 놀랐다. 전기가 발생하고 전류가 흐르는 현상은 어머니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난해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행여 감전될까봐 전등을 켜려고 스위치를 올리는 것도 아주 조심하시는 분이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지금 내 축음기에 전류가 흐른단 말이냐? 카터 씨가 말했다. 마거렛, 물론이지요.
전기 동력이 레코드를 돌리지요. 바늘이 자석 사이에 전류를 일으켜 확성기로 전달되고 확성기에서 스피커로 연결되어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정말 대단해요. 폴은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어머니가 물었다. 이 축음기 안에 사방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강한 전류가 바늘에도 흐른단 말이지. 내가 대답했다. 맞아요, 엄마. 하지만 절대로 안전하니까 염려 마세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폴, 내 축음기에서 전기를 일으키는 부품들을 다 떼어내고 본래대로 해놓아라. 어머니의 표정은 심각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카터 씨가 설득하려고 했다. 마거릿, 그게 아니고. 월터, 당신은 상관하지 말아요. 나는 내 축음기에 전류가 흐르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해요. 더는 아무 말 말아요. 카터 씨는 내 얼굴을 쳐다보며 어깨를 한번 으쓱했다. 그날 밤 카터 씨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게 명함을 꺼내 뒷면에 무엇인가 적어주었다. 폴, 이번 토요일에 내 사무실에 올 수 있니?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명함을 주며 말했다. 사무실에 와서 내 비서에게 이 명함을 보여주면 그녀가 나를 불러줄 거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축음기에서 새 부품을 모두 떼어내고 원상복구를 했다. 꽤 시간이 걸렸다. 수동 모터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둔 게 다행이었다. 토요일 아침에 나는 카터 씨의 공장에 가서 비서에게 명함을 내밀었다. 잠시 후 카터 씨가 나오더니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너 함께 우리 집에 좀 가자. 그는 나를 자동차에 태우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거실에는 아주 좋은 축음기가 놓여 있었다. 당시 최고급품이었던 빅터사의 제품이었다. 그가 물었다. 너 이 안에 전기 모터와 자석을 이용한 픽업 등을 넣어서 네가 만든 것처럼 다시 만들 수 있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물었다. 그 일을 하는 대가로 얼마를 주랴? 나는 재빨리 계산을 했다. 부품값은 모두 15달러 정도면 될 것 같았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20... 나는 카터 씨를 쳐다보았다. 그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아니었다. 나는 좀 센 가격이라고 생각했지만 내친김에 말해버렸다. 5달러요. 그는 내 말을 따라하며 말했다. 25달러? 바로 작동이 가능한 가격을 말하는 거지? 그래, 알겠다. 너무 가격을 높게 부른 것 같아 가슴이 뛰었지만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예. 그는 손을 내밀었다. 그는 만족한 듯이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하기로 나와 계약한 거다. 계약금으로 미리 얼마를 줄까? 나는 침을 삼키고 혀로 입술을 적시며 말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카터 씨는 책상으로 가더니 수표책을 가지고 와서 한 장 뜯어 금액을 적어 내게 주며 말했다. 50센트를 먼저 주마. 나머지는 일을 마친 후에 주기로 하고. 수표는 수취인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12달러 50센트짜리였다. 50%를 먼저 주마. 나머지는 일을 마친 후에 주기로 하고. 언제 할 수 있겠니? 내가 대답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어떠세요? 카터 씨가 말했다. 토요일, 좋아. 직접 여기로 오면 내 아내가 문을 열어줄 게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니? 내가 대답했다. 하루면 충분해요. 그 다음 주에 나는 카터 씨 집에 가서 축음기에 전기 모터를 다는 일을 했다. 빅터사 축음기에 달린 동력을 떼내고 내가 가져간 전기 모터와 다른 부품들을 조립해서 달았다. 일을 끝내고 카터 아주머니가 해주는 점심을 먹은 후 연장을 챙기고 있을 때 카터 씨가 친구 몇 명과 함께 돌아왔다. 잠시 후 서너 명의 친구가 더 찾아왔다. 카터 씨가 물었다. 폴, 잘 설치했지? 틀림없이 음악이 나오는 거지? 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폴이 만든 축음기 소리가 어떤지 들어봅시다. 나는 레코드판을 얹고 바늘을 판 위에 올려놓았다. 카터 씨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자, 이제 축음기를 켤 테니 잘 들어보세요. 정말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축음기 소리를 들었다. 몇 사람은 축음기에 다가가서 레코드판이 돌아가는 것과 바늘이 판의 홈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카터 씨는 자기 책상에 가더니 수표를 한 장 더 썼다. 그리고 좀 과장된 몸짓을 하며 건네주었다. 자, 폴, 이 수표를 주머니에 넣어라. 나머지 대금이다. 그가 준 수표를 보니 액수가 적힌 곳이 안쪽으로 접혀 있었다. 그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자, 여러분, 이 축음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사가 쏟아졌다. 그들은 정말 소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카터 씨가 계속해서 말했다. 여기 있는 전기의 천재 폴이 주문을 받아 축음기를 새로 설치해 줄 겁니다. 물론 원하시는 분들께만 특별히 해줄 겁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싸지 않아요.
그렇다고 비싼 가격도 아닙니다. 250달러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부품과 설치 비용과 시범 작동 비용까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아, 그리고 주문하실 분은 가격의 50%를 미리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카터 씨를 쳐다보았다. 나는 기절할 뻔했다. 너무 놀라서 무슨 이야기가 더 오갔는지 듣지 못했다. 카터 씨가 나를 배웅할 때 내 주머니에는 이름과 주소가 적힌 주문서 4장과 125달러가 적힌 수표 4장이 들어있었다. 도합 500달러였다. 지금까지 만져보지 못한 엄청난 액수였다. 그렇게 새 사업이 시작되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20개가 넘는 전기 모터 축음기를 만들었다. 모두 카터 씨가 소개해 준 것이었다. 카터 씨 때문에 어머니가 전기 노이로제를 일으킨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어머니는 커피를 무척 좋아했다. 하루에도 몇 잔씩 마셨다. 일어나자마자 잠옷을 입은 채 부엌에 가서 커피물을 올려놓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내려오면 커피가 적당히 끓어 있었다. 우리 집 가스레인지는 표준형이었다. 가스 연결선이 5개의 자기 손잡이로 된 레인지 앞에 있었다. 4개는 위에 버너에 달려있고 나머지 1개는 아래에 있는 오븐용이었다. 버너에 불을 붙이려면 손잡이를 4분의 1 정도 돌려야 했다. 그 당시에는 가스에 불을 붙이는 점화기가 막 시중에 나올 때였다. 양쪽 끝에 포크처럼 벌어져서 구부린 두 선으로 작동하는 점화기였다. 두 선 사이에 작은 코일선이 붙어 있었는데 콜롬비안 메탈이라고 불리는 재료로 만들었다. 콜롬비안 메탈은 가스가 흐르면 빨갛게 달구어져서 불을 붙일 수 있는 특수한 재질이었다. 콜롬비안 메탈이 달구어지면 바로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었다. 레인지에 불을 붙이기 위해 성냥이 필요 없었으니 아주 편리했다. 이 점화기를 보고 나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새로운 설비를 만들었다. 우선 솔로노이드 코일을 구부려서 버너 뒤에 있는 밸브에 고정시키고 코일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밸브를 적당히 조여서 연결했다. 그리고 콜롬비안 메탈 손잡이를 구부려서 버너의 한쪽에 부착시켰다. 마지막에 초인종선을 연결해 레인지 뒤에 있는 벽을 따라 2층 어머니 침실 옆 탁자까지 뺐다. 그 다음 초인종 벨을 부착했다. 동력은 건전지를 이용했다. 다 설치하고 실험해보니 제대로 작동되었다. 그날 밤 취침 시간이 되자 나는 어머니를 부엌으로 데리고 갔다. 나는 초인종선과 솔로노이드 코일과 콜롬비안 메탈을 연결한 버너를 보여주며 말했다. 주무시기 전에 커피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우고 커피를 넣은 후 여기 이 버너 위에 올려놓으세요. 나는 주의를 드렸다. 절대 다른 버너 위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위층에 있는 어머니 침실로 가서 초인종 버튼을 보여주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초인종 벨을 누르세요. 잠옷바람으로 부엌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필요 없이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커피가 다 끓어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물었다. 내가 벨을 누르면 현관 초인종이 울리는 것 아니냐? 나는 설명을 했다. 엄마, 이건 초인종이 아니에요. 초인종을 이용해 가스레인지와 연결한 것이지 현관 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머니는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새로운 설비에 흡족해 했다. 그리고 2주가 지나고 다시 카터 씨가 방문을 했다.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음악을 듣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가 말했다. 월터, 가기 전에 커피 한 잔 더 마시겠어요? 그가 대답했다. 그러지요.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를 레인지의 버너 위에 올려놓고 돌아와서 말했다. 보여줄 게 있어요. 어머니는 카터 씨를 데리고 2층 침실로 가서 초인종 버튼을 눌렀다. 자, 이제 부엌에 내려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요. 카터 씨는 버너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이거 놀랍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버튼만 누르고 잠시 후에 내려가면 커피가 다 끓어 있어요. 어머니는 덧붙였다. 물론 자기 전에 주전자를 미리 올려놓아야지요. 카터 씨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솔로노이드, 그렇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스에 불은 어떻게 붙이니? 내가 점화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콜롬비아 메탈 점화기를 써요. 아, 그렇구나. 동력으로는 뭘 사용하니? 건전지요. 어머니는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다 괜찮았다. 어머니가 물었다. 건전지가 뭐냐? 카터 씨가 말했다. 배터리지요. 그것은 가스에 불을 붙이는 점화기가 작동하도록 전류를 흐르게 하지요. 어머니는 소리치셨다. 전류라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엄마. 어머니가 더 말하기 전에 내가 대답했다. 제가 다 떼어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명령조로 말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한다. 가스레인지에 전류가 흐르게 할 수는 없어.